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양에 이어 광주에서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학생들 가족을 통한 추가 확산도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 기자, 밤사이 광주에서 중학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광주시 북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3학년 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동급생과 교사들을 검사했더니 추가 확진자 13명이 나온 겁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1명은 3학년이고요. 나머지 2명은 교사입니다. 확진자는 해당 학교 3학년 4개 반에서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은 추가 확산 우려가 있다고 보고 3학년 나머지 학생 약 100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17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1, 2학년 등 나머지 학생 200여 명에 대해서는 오늘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광양 29명, 순천 3명 등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광양의 한 중학교와 관련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 3명 등인데요. 이로써 광양 모 중학교 집단 감염 관련 누적 확진자는 해당 학교 2개 학년 학생 22명과 초등학생 3명을 포함한 가족 7명, 가정 밖 접촉자 1명 등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 어제 하루 3,4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가족을 통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도 관련 검사를 폭넓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주 등교 전에 PCR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장흥에서 위치 추정용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성범죄자 마창진 씨가 도주 16일 만인 어젯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연일 수색과 공개 수배에도 행방이 묘연했던 마 씨는 한밤중 장흥의 한 시장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불심 검문 중이던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위치 추정용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성범죄자 50살 마창진 씨가 어젯밤 11시 반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마 씨가 전남 장흥의 야산에서 도주한 지 16일 만입니다. 경찰은 어제 장흥읍 한 시장 골목에서 불신 검문을 하던 중 마 씨를 검거했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수상한 남성을 쫓아가 신원을 확인해 보니 마 씨였던 겁니다. 뒷걸음치면서 좀 도주하려는 거죠. 우리 경찰관이 붙잡을 것 같구만요. 경찰은 마 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고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광주 보호관찰소 해남지소에 인계를 마쳤습니다. 수사의 주체이면서 우리 체포영장의 인치 장소를 기재된 해남 보호관찰소로 신변 인계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출소했고 지난달 초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입건되자 도주했습니다. 마 씨의 행적을 쫓던 관계당국은 지난 1일 마 씨에 대한 수사를 공개 수배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대중교통을 이용해 영암과 나주 등지로 달아났을 것이란 추측과 달리 경찰은 마 씨가 검거 직전까지 장흥 관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새벽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차량 충돌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1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남동 동은 고가도로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부상을 입힌 2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 설치된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는데요. 정작 센터 직원들은 위탁기관의 기간제 신분이라 고용이 불안한 상태인 가운데 사업을 맡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전기 노동자의 백혈병과 청소 노동자의 폐암 발병을 추적해 산업재해임을 밝힌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센터 직원들의 고용은 불안했습니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민간기관의 센터 운영을 맡기는데 위탁기관 소속인 센터 직원들은 상당수가 계약직이어서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과 19년 센터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것도 직원들의 재계약이 잇따라 불발돼 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사업을 맡는 보건공단이 직접 센터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센터의 전 직원이 공단에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공단이 해당 직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위탁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공단의 업무 지시를 받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이 자세한 업무 지침을 내렸고 근태와 휴가까지 관리한 만큼 파견법 등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메일, 업무 지시 이런 것들은 문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로 지휘 감독을 갖고 있는 것은 안전보건공단이라고 판단을 했고 전국 23개 근로자 건강센터는 모두 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이렇게 직원이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 건강센터 직원들을 비롯해 비슷한 정부 민간 위탁 사업 노동자들이 유사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제작진이 광주 학동 사고와 붕괴 사고의 현장 영상을 드라마에서 사용한 데 대해서 광주시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는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가족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에게도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재난이라며 단순 방송 실수로 보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는 SBS 측에 이번 방송 경위를 상세히 조사한 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이정미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아 정의당과 민주당은 더 이상 하나의 진보 진영으로 묶일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는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광주를 사회적 참사 없는 도시, 돌봄 생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에 이어서 내일은 심상정 후보가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절기백로입니다. 오늘도 곳곳에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 광주 전남 지역은 5에서 30mm가 내리겠고요. 오후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바람도 어제부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람이 잠시 약해졌다가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다시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 크게 떨어졌던 기온은 오늘 다시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장성과 광주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와 보성, 고흥 모두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해남과 완도 28도, 강진 29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의 한낮 기온도 27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30도는 밑돌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물결이 최고 3.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라남도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온라인 교통안전 서약운동에 서명한 도민이 석 달 만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교통안전 서약운동은 도시지역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기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하기 등 교통안전을 위해서 실천할 10개 항목 가운데 5개 이상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교통문화 홍보 캠페인입니다. 지난해 전남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281명으로 이 가운데 70%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당국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광주와 전남 지역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는 3만 1,515명으로 작년보다 929명, 3%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서울 지역 16개 대학의 정시 확대와 약대 학부생 모집, 수도권 지역 균형 선발,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 필요성 등이 응시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시 교육청이 NH농협은행 광주본부의 후원을 받아서 저소득 가정 학생 등 300명에게 국내산 재료로 구성된 10만 원 상당의 가정 간편식 꾸러미 후원 물품을 지원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또 NH농협은행이 광주 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월간 어린이 잡지를 매달 500부씩 모두 6,000부를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대산업유산이 다수 보존된 옛 전남 일신방직 부지 개발 협상이 다음 달쯤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 주립 기자들을 만나 전문가 합동 전담반의 의견을 바탕으로 광주시가 계획안을 만들어 다음 달쯤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